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리뷰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쯤부터 10월 16일 뭐 이때부터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뭐 그때 이제 보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뭐참 뭐, 이때 제가 조금 감동을 했었죠, 많이. 이때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 관점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물렸던 분들은 많이 빠져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못 빠져나가신 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상도 올려드리면은 그래도 항상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늘 있어서 제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안 할 수가 없고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총이 큰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시가총액이 막 크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중형주나 대형주 쪽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좀 약간 소형주 쪽은 저도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소형주 쪽도.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많이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바르손 ENA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거 천억짜리죠? 천억짜리인데 이렇게 막 분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죠. 딱 보면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그것만 보세요. 여러 그냥 자신이 느끼는 거. 뭔가요 이게? 횡보잖아요. 그냥 박스 횡보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돌파하고 사는 게 훨씬 낫겠죠.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그냥 이거는 이 종목은 뭐 딱히 보는 것보다 뭐 수평 매물대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실적으로 그냥 저라면은 거래량이 좀 실리고 그 다음에 돌파된 이후에 분명히 올라갈 때 되면 어떤 모멘텀이 또 붙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나이티드 제약으로 돌아와서 음, 유나이티드 제약 회사는 정말 좋아요. 회사는 전 좋게 봅니다. 회사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주가가 코로나 모멘텀이 있기 전에 있었던 주가의 흐름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년 꾸준히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항상 우상향을 해왔어요. 종목 자체도 그렇고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죠. 안 좋게 볼 이유가 없고 그 가는 주식들이 더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가는 주식들이 더 간다라고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어, 매, 그래도 좋은 종목을 어디서 또 매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가 있을까요? 다만 뭐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틈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엄청난 하락장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반등을 줄 때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러고 있진 않지만 뭔가 이 주식이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 둘 중에 하나죠.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숏을 매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승시키기 위해서 롱자리 그러니까 그 매물을 계속해서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없으면은 저는 거래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동성이 없을 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약간 변동성을 활용한 시세 차익을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저 자체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변동성이 없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사람이 맞고 틀리고 내가 맞고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성향 차이에서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쵸? 예, 그럼 저는 차라리 이런 자리 이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줄 때 이때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예, 변동성이 좀 살아있을 때 이때까지는 좀 매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자리가 아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반복하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 네, 그런 자리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뭐가 맞다 또 뭐가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건 부분이 크죠. 예, 유나이티드 뭐 종목들 별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1차적으로 오늘 그래도 좀 장중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20%좀 상승해 주다 보니까 약간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부강약품을 동시에 하는데 약간 둘이 이름은 틀린데 느낌은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약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나 따라가려다가 못 따라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아직까지는 수렴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어제. 예, 장점과 단점. 예, 장점은 리스크가 적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리스크 싸움이거든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 훅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당황해서 손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에서 어떻게 살아나냐면은 잡으면은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 1% 손절도 안 합니다, 거의. 딱 잡자마자 올라가지 않으면은 손절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즐기는 방법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변동성. 결국에는 자, 여기에 분봉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흐름이 이러죠. 예, 이러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가는 움직임들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올라갈 때 한 이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또 팔고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파는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림에 잡아서 손절은 살짝 걸고 밑에보다 살짝 걸고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순간적인 판단력들이 많이 요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매분 몇 초 단위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의 메리트는 뭐냐면은 스탑로스만 스탑로스 걸어 놓고 여기에다 입절가 걸어 놓으면은 알아서 걸리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편하죠. 변동성이 없을 때 이제 좀 사놨다가 변동성이 생길 때쯤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잘 통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차트 흐름은 보게 되면은 하락도 아니고 상승이라는 거는 여기는 상승은 맞죠. 상승은 맞는데 여기도 상승이 맞고요. 여기도 상승이 맞아요. 여기도 상승이 맞고요. 네, 상승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추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추세가 없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평선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들이 다 몰린다는 겁니다.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평이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음,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도 비슷하죠.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도 비슷하죠. 어,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줄여 나갔다라는 거죠. 예. 어떤 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 수렴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파, 눌림, 상승, 대세 상승.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상승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세 상승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수렴이 돼요. 수렴이 돌파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다 털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대세 상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수렴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성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방향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가지면서 수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렴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죠. 그리고 마지막 2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주봉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흐름에 있어서는 무난한 것 같고, 월봉은 정말 끔찍하긴 한데 이 음봉 두 개가 1월 달 음봉과 그 다음에 10월 달 음봉이 정말 끔찍하긴 하죠. 매도세랑 매수세가 상당히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더 강하고 그에 따른 조정일 뿐이다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국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